안녕하십니까. 희망TV 장진호 대표입니다. 자, 채널 이름을 제 본명에서 실명에서 희망TV로 채널명을 변경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제 의지를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자, 오늘 2019년 12월 10일 현재 12시 37분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을 해서 액면 분할에 대한 효과, 즉 주가가 상승하는 재료 중에 액면 분할이라는 재료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 재료가 주가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간략하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종목은 아난티입니다. 자, 아난티 여기 보시면 액면 분할해서 80% 액면 분할을 하죠. 즉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실런가 모르겠는데 액면가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주식 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 거죠. 자, 기업에서 아무 의미 없이 주식 수를 늘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주식수를 늘리는 데에는 그만한 목적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 아난티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 시점이 참 애매했죠. 왜냐하면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난티가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간에 액면 분할을 하면서 약 한 달 조금 안 되게 거래 정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시간에 대북주들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때가 2018년도 4월 말 5월 달 정도 됐는데, 이때 당시에 대북주들 한번 봐보십시오. 철도 관련주로 부산산업이 엄청난 폭등을 하죠. 자, 푸른기술 역시 같은 시기에 엄청나게 폭등을 합니다. 뭐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급등을 했던 시점이 바로 이 시기인데, 아난티는 유독 그 시기에, 그 좋은 시기에 하필이면 남들 다 올라갈 때 거래 정지가 되면서 상승을 즐기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폭등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면 분할을 할 만큼 정말 이게 이 시점에서 중요했냐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보통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주가의 방향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액면 분할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액면 분할 당일날 바로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아난티 같은 경우 액면 분할 후에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는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액면 분할 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시점에서 액면 분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즉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액면 분할을 한 종목들을 잘 봐야 되는 이유는 액면 분할을 하는 목적이 있다고 했죠. 특히나 주당 500원짜리를 100원으로 액면 분할을 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주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늘어난 주식수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는 거죠. 결과는 하나예요. 바로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거죠. 아난티의 경우는 이제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고, 이때는 이제 악재가 잠깐 있었죠. 대북주 전반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주가 쭉 하락을 하다가 7월 23일 날 6,630원 저점을 찍고, 이제 이 저점이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잠시 뭐 재차 조정의 흐름도 나오지만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죠. 자, 이때가 바로
짐 로저스를 사회이사로 영입을 하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결국 다른 대북주가 급등을 했을 때 이 종목은 별로 못 갔지만 액면 분할에 따른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는 매우 강력한 상승을 보이면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것을 한 번에 다 끌어올리는 이러한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과거에 유승민 관련주로 3일기업공사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자, 이 회사도 여기 보시면 액면 분할을 하죠. 이렇게 액면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종목은 단기에 급등했다가 주가 반납을 다 하고 쭉 밀려서 이제 이렇게 지금 저점을 찍고, 이제 이 저점이 이탈하지 않으면 이 이후에 이제 박스권 조정이 나오면서 그 박스권 안에서 매집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매집을 진행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00% 넘게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 상승이 과연 액면 분할 효과로 끝인가 라고 보시면은 아니죠. 더 강력한 상승이 뒤에 남아 있죠. 결국에는 약 한 300~400% 정도 상승을 해요. 이게 바로 액면 분할을 하는 목적이에요. 결국 액면 분할은 주가를 띄우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최근에 액면 분할을 한 기업이 있어요. 바로 뉴파워 플라즈마예요. 자, 액면 분할을 했고 장중에 급락을 했다가 지금 약간 상승을 하고 있죠. 알코올 길게 달고. 자,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이 액면 분할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식수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늘어난 주식수를 누군가는 매물 소화를 해야 돼요. 결국 그것은 세력의 몫이 되겠죠. 세력이 액면 분할을 한 후에 이 주식을 최대한 매물 소화를 해 나가겠죠. 그러면 뭐 짧게는 몇 달 안에라도 매집을 다 끝내고 급등을 시킬 수 있겠지만, 여유 있는 세력들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급한 세력들이 아니라면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매물 소화를 한 후에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액면 분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조정 후에 다 상승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주식에서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뉴파워 플라즈마는 과연 주가가 상승할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동종업종 대비해서 PER은 조금 낮은 편이고, 지금 총 발행 주식수와 유동 주식수, 뭐 대주주 지분, 그 다음 이제 뭐 재무 상태 이렇게 보시면 재무 상태는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2019년도에 실적이 2018년도에 비해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부채율 10% 상당히 좋죠. 자, 유보율이 3000%나 돼요. 차라리 이 회사는 액면 분할을 하기보다는 유보율을 활용을 해서 무상증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뭐 주식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는 액면 분할이 훨씬 더 효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뉴파워 프리즈마가 일단 재무 상태는 나쁘지 않다, 즉 안정적인 것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리고 현재의 주가 위치가 완전히 바닥권이냐라고 확인을 해봤을 때, 1월 4일날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상승세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게 지금 바닥권이 아니죠. 그리고 현재 주가의 위치는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절대로 바닥권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매수 관점이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액면 분할을 통해서 매물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돼요. 언제까지? 액면 분할 이후에 최소한 몇 개월이 흐르고 저점이 어느 시점에서 저점이 만들어졌을 때, 그게 뭐 11월 8일날 3,500원 근처에서 저점이 형성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8월 6일 날 2630원 이러한 자리가 저점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형태로든 뭐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분명히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어느 구간에선가 저점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제 특정한 박스권 안에서 박스권 조정을 하면서 매집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바로 그러한 시점이 이제 저가 매수 타이밍인데, 그렇다면 뉴파워 플라즈마를 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즉 주가가 상승할 만한 재료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뭐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해두는데, 2019년 2월 18일 뭐 약 한 10개월 전이네, 그죠? 자, 폴더블 폰이라는 타이틀이 위에 딱 적혀 있네요. 삼성벤처투자, 삼성디스플레이 협력 중인 뭐 도우 인시스, 국내 3D 및 폴더블 폰 디스플레이 윈도우 글라스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고, 결국 뭐예요? 폴더블 폰 강화유리 관련해서 뉴파워 플라즈마가 수혜주라는 것을 제가 메모해둔 이 내용을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폴더블 폰이라고 검색을 딱 이렇게 해보게 되면, 이제 폴더블 폰 관련해서 뭐 여기 이제 뭐 여러 개 기업이 나온다, 그죠? 파인텍, 뭐 DKT, 뭐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폴더블 폰이 출시된다라고 했을 때 이 겹쳐지는 부분에 주름이 발생을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의문도 가졌었죠. 그리고 너무 고가다, 200만원 이상 상회하는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대중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을까 라고 시장에서는,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여니까 없어서 못 팔죠. 중고가 신제품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거래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이러다 보니 불과 올 초, 작년까지만 해도 폴더블 폰은 미지의 세계였어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판매를 시작을 해보니 폴더블 폰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 폴더블 폰의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폴더블 폰 관련 수혜주 중에서 재무 상태가 문제가 없고 주가의 위치가 바닥권이고 세력이 붙어서 매집을 하고 있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강력한 재료, 폴더블 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죠. 재료는. 그렇다면 뉴파워 플라즈마, 지금은 주가의 위치가 박스권 상단, 즉 강력한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충분하게 주가가 하락해서 20%, 30%, 뭐 심하게는 40%, 50%까지 만약 떨어질 수만 있다라면 그 시점부터는 관심권에 둬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액면 분할 관련주들은 매우 강력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다양한 종목들, 많은 종목들의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지만 지금 당장 기억나는 종목이 몇 종목이 없고, 이 TPC 같은 경우는 2008년 9년 바로 서브프라임 이후에 액면 분할을 하고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좀 TPC 보이시죠? 여기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액면 분할을 해요.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액면 분할을 하죠. 지금 252원에서 3,000원까지 올라왔는데 10배가 넘어요. 자, 이렇게 10배가 넘게 올라온 종목이지만 액면 분할을 하고, 그 액면 분할 매물을 소화하고, 또다시 여기에서 2배 정도, 이 바닥 200원대 기준으로 해서는 한 30배 가까이 올라가는 이러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액면 분할 재료는 주가 상승 재료 중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재료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상태만 큰 문제가 없다면 액면 분할하는 종목들은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두시고, 일단 충분히 많이 빠지고 나면, 만약에 단기에 액면 분할 하자마자 단기에 급등을 하더라도요, 이거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상승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하락하고 나서 더 이상 하락 저점을 깨지 않고 행보하는 구간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럼 이 구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에는 모든 것을 다 체크해야 되겠죠. 주가 위치는 이제 바닥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 일단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는지, 액면분할한 물량을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재무 상태, 일단 회사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적자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거, 흑자가 적은 것보다는 흑자 규모가 큰 거, 성장성이 정체되는 것보다는 성장성이 계속 유지되는 거, 그죠?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만한 재료, 액면분할 자체가 강력한 재료이긴 하지만 그 외에 더욱더 강력한 재료가 있으면 훨씬 더 낫겠죠. 자, 오늘 액면분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액면분할, 무상증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액면분할한 종목 어떻게 찾지요? 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기 종합시황에서 전체를 클릭하신 후에 여기서 액면분할 아니면 주식분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관련, 즉 액면분할이나 주식분할 하는 기업들의 리스트들이 쭉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는 중요한 공시사항 내용, 공시 대상 내용이기 때문에 액면분할, 무상증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공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HTS 상의 뉴스로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이미 액면분할을 해서 시세 분출한 종목은 필요가 없죠. 액면분할을 하고 빠지는 종목 중에서 회사 상태가 이상 없고 다양한 재료들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면 반드시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10월 달에 HNT라고 500원에서 100원으로 주식 분할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HNT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자, HNT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상당히 높네요. 자, 그러면 지금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액면 분할을 한 시점에서 충분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주가가 빠지고 난 이후에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높죠. 여기 지금 500원에서 3,800원까지 갔으니까 600% 정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가격도 400% 이상 오른 거잖아요. 지금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하락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자, 오늘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